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도내에서는 1명이 실종되고 26세대 4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삼척에서 실종된 석회석광산 직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진행됐지만 실종자의 물품만 발견했을 뿐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강릉 지역 저지대는 연이은 태풍에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침수 방지 사업은 2025년에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연이은 태풍의 폭우와 강풍이 영동 지역을 강타하면서 추석 대목을 앞둔 과수 농가들이 막대한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도내에서는 1명이 실종되고 26세대 4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삼척 신기면 대평리에서 채굴 작업을 하고 철수하던 40대 남성이 배수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이재민은 강릉과 고성, 양양, 삼척에서 43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1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주택 24동, 상가 50동, 농경지 522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산사태는 1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피해 현장 조사를 하고 복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어제 태풍이 몰아칠 때 삼척에서 실종된 석회석광산 직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실종자의 것으로 보이는 물품은 발견됐지만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흙탕물이 흐르는 하천에서 이틀째 수색이 실시됐습니다. 공무원과 실종자의 회사 동료 등 모두 200여 명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견과 드론, 헬기도 투입됐습니다. 실종자가 입었던 바지와 티셔츠 등 몇 점의 물품을 찾았지만 실종자 박 씨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위가 아직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하천 주변으로 투입하기가 그런 게 이제 곤란한 점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 태풍 마이삭 때 산사태가 덮친 영동선 철도는 하이선 피해까지 연달아 닥치면서 복구가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당초 오늘 열차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14일로 연기됐습니다.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이 산꼭대기 부근 송전철탑 공사장으로 확인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동선이 지금 며칠째 단선돼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도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0천 하구 둔치의 삼척 장미공원은 지난주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고 물살도 더 샜기 때문입니다. 삼척시는 장미 20-30%가 못 쓰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미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으로 조치를 하고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서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삼척시 노곡면과 가곡면의 지방도 유실 구간에서도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응급 복구를 하고 차량이 다시 통행하려면 하루 이틀은 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 동해안은 지난해 태풍 미탁에 이어 올해 마이삭과 하이선까지 잇따라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은 이번에도 물에 잠겼는데 강릉시는 2025년까지 침수 방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50mm가량의 장대비가 쏟아진 강릉시 포남동 일대. 도로가 온통 얕은 호수로 변했고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빗물을 남대천으로 배출하는 포남 빗물 펌프장이 있지만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 일대가 물에 잠겨 속수무책인 겁니다. 강릉경찰서 사거리의 경우 지난해 태풍에 이어 올해 태풍에도 연이어 침수됐습니다. 강릉시는 내년 말까지 480억 원을 들여 포남지구 침수지역 재해복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포남 빗물 펌프장의 경우 현재 분당 480세제곱미터보다 약 4배가량 많은 분당 1875세제곱미터까지 처리 용량을 증설합니다. 2km가 넘는 관로를 새로 깔아서 빗물을 하수박스와 펌프장으로 분산 배출할 계획입니다. 재해복구 사업 설계 및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완료를 목표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고
아마 10월 이후에는 도심 내에 공사 착공이 이루어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포 호수 주변도 태풍과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안상가 주변은 이번 태풍에도 무릎 높이 넘게 물에 찼습니다. 지난 2009년 인근의 경포 저류지를 건설해 25만 3천 세제곱미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지만 담수 능력을 초과하는 비가 이어지고 있고 경포 일대가 계속 개발돼 포장도로가 늘면서 토지의 담수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일대에 인공 호수를 포함한 습지 정원을 조성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경포 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도로를 좀 높여줘야 되고 진안성가 쪽에 모이는 물은 안현천 등 바깥쪽으로 배제하는 그런 시설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수해 예방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포남대교 인근에 위치한 옛 동해상사 사거리는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배수가 잘 안 돼가지고 쓰레기가 막혀갖고 덮치고, 근데 올해는 배수가 잘 됐어. 그래서 배수가 잘 되니까 쓰레기가 와서 막히지도 않고. 한편 태풍 피해가 이어지는 강릉 정동진천과 섬석천 일대는 항구복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를 저감할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잇따른 태풍으로 강풍과 폭우에 의한 과수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낙과 피해가 커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12,000여 제곱미터 과수원 바닥에 떨어진 배들이 나뒹굽니다. 지난주 마이삭에 이어 이번 주 하이선까지 연속으로 강타하면서 강한 비바람이 추석에 출하하려던 햇배를 떨어뜨리고 가지를 부러뜨렸습니다. 올봄 냉해를 딛고 애태우면서 일군 한 해 농사가 태풍의 위력에 헛수고가 됐습니다. 70~80% 지금 낙화된 상태입니다.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만들어놓은 거 큰 물건은 아마 다 떨어지고 이제 작은 게 커서 추석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죠. 지난주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면서 양양군 낙산배 재배 면적의 65%인 17헥타르에 걸쳐 낙과 피해를 입었는데 또 태풍 하이선으로 성한 것이 없게 됐습니다. 양양군은 마을마다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피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피해 복구와 일손 돕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배 면적이 26헥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65% 정도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에 또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또 올라와서 지금 추가적인 피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도내 최대 사과 주산지인 정선에서도 태풍 피해가 났습니다. 전체 210헥타르 가운데 30헥타르 정도에서 과실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지지대까지 세웠지만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땅이 완전히 진 상태에서 바람이 태풍이 오니까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희들 이거 가원이 좀 다른 집보다 튼튼하게 했는데도 추석 대목을 앞둔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과일 출하량 감소로 추석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긴 장마와 세 차례 태풍이 이어지면서 벼 재배 농가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하고 병해충이 기승을 부려 벼 품질이 떨어지는 등 올해 벼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긴 장마와 태풍을 겪은 농촌들 여기 황금 벌판으로 무르익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에 맞춰 재배한 조생종 5대벼는 이미 수확기를 맞았지만 이딴 태풍 영향으로 손을 못 댄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서둘러 벼 수확을 마친 농가도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품질마저 떨어져 걱정입니다. 벼 아래 똘똘한 게 별로 없어요. 그전 같으면은 벼 아래 똘똘하게 여물면은 약간씩 갈라지거나 통통했었는데 지금은 덜 여물기 때문에 쭉쟁이처럼 이렇게. 지난 7월 초부터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상 상황이 벼 생육을 크게 저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두 달 평균 강수량은 737mm로 예년보다 120mm 이상 줄어든 반면 벼 수정이나 벼알 여물기에 영향을 주는 일조 시간은 245시간으로 20% 이상 줄었습니다. 기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 1제곱미터당 벼알 수가
평년보다 4,500개 이상 적어 올해 강원도 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도내 최대 곡창지인 철원 지역 5대벼 생산량도 5년 평균 대비 93% 수준인 시바르당 522kg으로 예측돼 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생종의 경우 출수기 전후에 잦은 강화 일조 부족으로 등승률이 낮아져 예년에 비해 10%에서 15% 정도 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조생종은 수확을 서둘러 피해를 줄이고 수확 시기가 늦은 중만생종은 논물을 바꿔 뿌리 활력을 키우는 등 태풍 이후 철저한 벼 품질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강원도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강원도 관련 예산은 액화 수소산업 규제 특구에 81억 원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용역 3억 원, 전문 과학관 15억 원 등 경제 분야에 5,79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SOC 분야는 춘천 속초 철도 490억 원, 강릉 제천 철도 600억 원, 포항 동해전철 1,044억 원 등 5,301억 원입니다. 이 밖에 평창 평화테마파크 30억 원과 원주교도소 이전 57억 원 등 총 7조 1,728억 원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원도가 2차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저소득층 가운데 정부로부터 지급 대상자 기준을 통보받는 대로 시군별로 대상자 선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원은 국채로 마련되는 만큼 도비 투입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급될 예정이어서 증빙자료 입증 여부 등에 따라 사각지대가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서철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도내 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 도내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12% 감소했고 전주와 비교해도 15.26% 감소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카드 매출은 피서철인 8월 들어 회복세를 보였는데 다시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이 나온 원주 지역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42%로 감소폭이 컸고 영동 지역은 마이너스 20% 안팎이었습니다. 지난달 양양공항 이용객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양양공항에 492편의 여객기가 운항해 올 들어 가장 많은 5만 806명이 이용했고 8월 말까지 누적 이용객도 16만 5천여 명으로 지난 한 해 11만 7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양양공항은 코로나19로 2월부터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3, 4월에는 이용객이 급감했지만 국내선 취향이 늘면서 6월부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동해 북평 민속 5일장 임시휴장이 연장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8월 28일부터 휴장해온 북평 민속 5일장이 오늘도 휴장했고 향후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휴장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평 민속 5일장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까지 10차례 휴장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부터 다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양양 5일장도 내일 임시 휴장합니다. 강릉의료원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음압치료병상을 확충했습니다. 강릉의료원은 5개의 음압치료병상을 가동했는데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9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한편 강릉의료원은 음압치료병상이 병원 본관과 떨어진 별도 공간에 위치해 14개 진료과가 정상적으로 진료하며 종합검진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과 춘천의 지난 7월 전세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릉시의 7월 전세가율은 8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춘천시도 84.6%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해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동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큰딸과 작은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남편의 목과 몸통 위에는 무거운 물체가 놓여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외부인 소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 삼척시의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2회 추경보다 200억 원 늘어난 7,50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삼척시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사업에 29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특별 발행 5억 원, 취약계층 생활 방역물품 지원과 재회복구 지원 7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삼척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와 관광지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해 행사 예산과 경상 사업비 등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